네, PPT랑 소스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어요. 네, 구글 드라이브 이제 연결되니까 다운받으시면 PPT나 PDF 그리고 이제 엔트리 소스 코드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수업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연수가 좀 오랜만이에요. 거의 한 2달 만인 것 같은데 긴장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앞에 이제 김행 선생님 수업을 조금 이렇게 염탐을 좀 했습니다. 다행히도 선생님들끼리 굉장히 친하신 듯한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떤 수준으로 수업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창규쌤이나 행수쌤한테 여쭤봤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분량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이아보드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아직 겪어보지 못하신 새로운 교구를 하기 때문에 피지컬 자체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도구가 익숙해야지 원래 잘하는 것도 더 잘하는 거라 그래서 앞에는 조금 다이아보드를 만져볼 수 있는 기초 시간을 가지고 뒤쪽에 인공지능 어떤 기능이나 블록들하고 엮어볼 수 있는 컨텐츠 위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채팅창에 제가 링크 남겨놓은 연수 PPT와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다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다이아보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 뭐 비싼 교구를 가지고 많이 수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저렴한 교구로 몇 차시 정도 재미있게 기초 과정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기획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다이아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보드는 이렇게 6개의 풀컬러 LED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모터 2가지를 끼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총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색깔을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밝기를 감지할 수 있고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통으로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게 멀티 센서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본체에 이제 버튼이 2개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소리를 내는 버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멜로디나 효과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컨셉 디자인 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사실 마이크로비츠 이런 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좀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이언맨, 아크 원자로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의 그 현 시대 최고의 인공지능 자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하고 조금 어떻게 붙여가지고 재밌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보시면 약간 다이아몬드를 닮았기 때문에 저희 이름도 다이아보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 그 패키지 안에 보시면 다이아보드가 하나 있죠. 그리고 모양이 비슷한 조그만 센서가 하나 있는데 그걸 다이아 센서라고 하고 그 3가지의 센서가 통합으로 되어 있는 멀티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슈트라고 부르는데 아이언맨도 이제 슈트를 입어야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저희도 그 아이들이 좀 안전할 수 있게끔 사실 이제 피지컬 노출형 피지컬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깨물 수도 있고 뭔가 액체를 흘릴 수도 있고 약간의 전기 같은 게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약간의 처음부터 메이킹 그 용으로 좀 멋있으라고 아이들이 직접 입힐 수 있는 다이아보드 슈트를 하나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다이아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로드라든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드로이드랑 크롬북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디바이스가 뭐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서브 모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 카드 2가지가 있고요. 간단한 메이킹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교구 카드가 있고 사용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5가지의 컨텐츠를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기초 교육 자료랑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엔트리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다이아보드 슈트를 이제 장착을 하면 원래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슈트를 장착하면 이런 모양으로 입히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멋있게 좀 사용하실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무조건 어떤 코딩을 해야지만 얘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할 때 사실 코딩을 하지 않고
얘가 이제 그냥 움직였을 때도 어떤 메이킹 교육을 할 때 좀 유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만 연결하면 LED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장을 시켜놨습니다. 저희는 이걸 혼자 모드라고 부르는데 혼자 모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 다이아보드에 버튼이 두 개가 있었어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전원을 연결하시면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 네, 바로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효과가 LED의 패턴이 5가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다시 또 누를 때마다 색상이 7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을 굳이 처음에 하지 않더라도 요즘에 뭐 3D 프린터라든지 3D 펜이라든지 다양한 공작 재료로 메이킹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조명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혼자 모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로 전원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고 외장 배터리 같은 걸 연결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뭐 왼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양한 조명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혼자 모드를 먼저 알려드렸어요. 이제 혼자 모드는 사실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장 배터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이동에 자유로운 편입니다. 네. LED만 사용할 수가 있고 센서라든지 모터는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이아보드는 이제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오늘은 엔트리 기준으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트리 아까쯤에 이제 핸선쌤하고 같이 하셨으니까 엔트리 먼저 키시고 엔트리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피지컬 교구가 지금 거의 한 50종류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다이아보드가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혼자 모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코딩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먼저 빼신 다음에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원만 연결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한 바퀴씩 돌면서 띠리리링 하고 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ED가 이제 켜져 있지 않잖아요.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모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스크래치든 엔트리든 연결하시면 돼요. 자, 다이아보드를 연결하신 다음에 하드웨어 탭을 열어서 이렇게 다이아보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1.9.16 버전 이후부터 다이아보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혹시 아주 옛날 버전이신 분들은 다이아보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찾으신 다음에 놔두시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연결되기에서 넘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다이아보드가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건지 혹은 혼자 모드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서 코딩이 되지 않은 건지만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 다이아보드와 컴퓨터랑 연결하는 USB 케이블 를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여기 드라이버 설치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 성공으로 바뀌실 거예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드라이버가 설치되더라도 혹은 굉장히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굉장히 컴퓨터가 느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재부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학교에 있는 어떤 보안관 설치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좀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피지컬 교육을 할 때 처음에 무조건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연결이 되셨을까요? 연결이 안 되면 이제 수업이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잘 됐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연결 성공하고 최소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다이아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요만큼 나옵니다. 네.
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블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50가지 정도 블럭이 있는데, 실은 저희 피지컬 교육을 거의 한 7년 정도 했어요. 이제 비트브릭이라는 교구로 꽤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다이아보드를 만들 때, 그 전에 만들었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구분이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블록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LED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LED를 만들 수 있는 블럭이잖아요. 한번 LED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어떤 효과가 LED가 어떻게 밝혀지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의 LED 효과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결은 다 되셨을까요? 연결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연결 다 된 걸로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몇 가지 기초적인 것들을 하고 뒤쪽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조금 컨셉 잡는 걸 좋아해가지고 앞에 그 디자인 자체가 아이언맨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게 이 아이언맨 아크 원자로를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 LED를 한번 기초적인 수준에서 LED를 어떻게 동작시킬 수 있는지 실습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 LED가 천천히 켜지면서 에너지 모으는 소리가 같이 나죠.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다가 갑자기 팍 하고 켜집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LED가 꺼지는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 영화상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지만 그냥 예쁜 조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LED라고 붙어 있는 블럭들을 그냥 최대한 많이 한번 어떤 기능인지 확인해 본다는 마음으로 그냥 막 조립을 하신 다음에 이게 어떻게 빛이 반짝이고 켜지고 천천히 어떤 패턴으로 어떤 색깔로 될지를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블럭 하나하나를 학습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어떤 블럭을 써야 될지 고민하는 게 훨씬 좋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시간을 넉넉히 주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같은 아크 원자로라고 하는 주제에서도 굉장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시간을 넉넉히 주시고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진행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튼 이벤트를 넣었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소리와 이제 빛이 같이 나게끔 만들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LED가 꺼지게끔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생각했던 어떤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코딩 잘 하시니까 어떤 조건문이라든지 순서적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재미있게 이 조명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6분이니까 한 30분 정도까지 4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다 키신 김에 나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 번씩 보여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 같은 LED 블럭이라도 굉장히 그 형태가 달라요. 특히 이제 저희가 무지개 효과도 있고 LED 뭐 불꽃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불꽃 효과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네 가지 효과가 있죠. 불꽃, 별똥별, 숨쉬기, 뭐 반짝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암호라고 하는 효과가 또 있을 거예요. 암호 효과는 일종의 무작위죠. 그 암호 효과를 이제 누르시면은 그 네 가지 효과 중에 엔트리가 무작위로 효과를 실행을 하고요. 색깔도 지금 7가지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암흑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7가지 색 중에 랜덤하게 알아서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암흑 효과를 암흑색으로 켜기를 하면 사용자도 모르는 어떤 4가지 효과와 7가지를 섞어가지고 28가지의 랜덤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요. 더 재미있는 어떤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LED를 순서 1번부터 6번까지 내 마음대로 켰다 껐다 조정할 수도 있고요. 컬러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럭마다 내가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어울리는 블럭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 살펴보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되고 계시나요? 아까 이제 행 선생 수업하실 때는 어 이제 한 공간에 계신 것처럼 뭐 이야기도 하시고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굉장히 어, 고요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능하시면 사람들이 원래 그래. 그래요. 아까쯤에 앞에는 굉장히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요. 행 선생님 마이크를 막아서 그래요. 행 선생님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충분히 아니 저 말을. 김행선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하세요. 아 진짜요? 계속 질문하고 확인해 주세요. 아, 그럼 행선이가 딴짓하면 안 돼요. 누가 딴짓을 했다고 그러시나요? 김행선 선생님 다이아보드 보여주세요. 대박. 유도 저는 선생님이 오늘 계속 수업은 하겠어요. 네, 뭐 딱딱한 수업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부담 없이 그냥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창구쌤도 언제 들어오셨지? 김행 선생님 저를 쫓아냈어요 아까. 아 진짜요? 음, 저는 그대로 놔두시던데. 나 튕겼다 나갔다 왔어.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런 분위기였어? 아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어. 약간 살짝 놀랐습니다. 저 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랑 LED를 같이 켜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놨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코딩에 어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엔트리는 스크래치랑 다르게 어떤 이벤트 블럭을 쓰는 게 조금 방식 자체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조건문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크래치보다는 덜 단순한 형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스크래치 쓸 때, 그리고 엔트리 쓰실 때 스크래치에는 이 블럭이 있는데 왜 엔트리는 없는지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LED는 이 정도로 어떤 블록들을 이용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패키지 안에 보시면 비닐봉투 안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조그만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저희 다이아 센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다이아 센서를 다이아 블럭에다가 꽂아가지고 세 가지 센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센서를 다이아보드의 요 그림처럼 바깥쪽 방향을 향하도록 끼우시면 됩니다. 8핀이기 때문에 핀 하나라도 잘못 끼우시면 동작이 안 돼요. 그 부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끼우신 다음에 사물을 그러니까 손바닥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보시면 이게 반짝반짝 LED가 빛나는 걸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됐을 때만 빛나잖아요. 요게 이제 저희가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컬러를 센싱할 때 원리가 이 센서에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LED를 아주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쏘고 그 손에 이제 물체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값을 읽어가지고 어떤 컬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원리인데 이게 계속 RGB로 반짝반짝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시력이 안 좋습니다.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외선 센서를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감지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만 컬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약간의 안전장치처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러 센싱은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밝기라든지 거리는 감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센서를
네, 보드에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컬러 센서는 7가지 컬러를 빠르게 잴 수가 있고, 그 다른 블럭을 쓰면 약 360가지의 컬러, 굉장히 많은 컬러를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흰색까지 해서 7가지 컬러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밝기 센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밝기를 이렇게 센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도 지금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멀티 센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다이아보드 매뉴얼에 보시면 12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에 컬러 센서가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컬러표가 있어요. 이 컬러표를 가지고 한번 컬러를 지금 잘 센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트리에 보시면 그 무대창 밑에 그 하드웨어 탭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하드웨어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피지컬, 어떤 피지컬을 엔트리에 연결을 하더라도 그 피지컬에 그 연결되어 있는 센서들의 값을 볼 수 있게끔 엔트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컬러 센서 색상, 지금은 아마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색상표에다가 내가 컬러 센서를 가까이에다 가져다 대시면 내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색상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빨강일 때 빨강으로 잘 나오는지, 노랑일 때 노랑으로 잘 센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수업을 할 때 먼저 센서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어지간한 환경에서 이 센싱이 잘 되도록 캘리브레이션을 해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굉장히 어두운 조명이나 조명 색깔이 노란색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저희가 센싱해 놓은 어떤 칼리브레이션 값이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지금 계신 환경에서 다시 한번 보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렇게 그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가 아니죠? 맞네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고 따라 하시면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지금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색상 보정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색상 값은 다 잘 나오고 있으시죠? 네.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컬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컬러 텔러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컨텐츠입니다. 자, 요 교재는 올해 초에 과학창의재단과 교육부에서 내놓은 교육 자료고요. 링크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학교 자료 중에 따뜻한 인공지능 만들기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혹은 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인공지능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저희는 이 컬러를 감지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컬러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컬러를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제 컬러 센서를 가지고 빨강색을 감지하면 엔트리가 빨강색인 거를 알려주는 거죠. 녹색일 땐 녹색입니다. 뭐 청록색이면 청록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컬러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눈으로는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귀로 들을 수 있게끔 컬러를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떤 블럭이 사용될지 조금 감이 잡히시죠? 엔트리에 보면 인공지능 블록 중에 읽어주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블럭입니다. 아까쯤에 이제 행선생 같은 경우도 읽어주기를 사용해서 어떤 내가 쓴 그 텍스트를 읽어줬잖아요. 그것과 같은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내가 직접 쓴 어떤 텍스트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컬러의 값을 읽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블럭에서 읽어주기 블럭을 가져오신 다음에 한번 내 컬러 값을, 감지하고 있는 컬러 값을 읽어주는 형태의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 블럭이에요. 다이아보드에 보면 색상을 담을 수 있는 블럭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컬러 센서 색상,
7가지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할 건데 컬러 센서 색상 휴라고 하는 게 있어요. 7가지는 7가지 컬러만 딱 구분해 가지고 나한테 읽어주는, 담을 수 있는, 좀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블럭입니다. 그래서 빨강부터 하얀까지 7가지의 블럭을 가질 수가 있고요. 컬러를 감지하지 않을 때는 없음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색상을 지금 감지하고 있는지는 여기 탭에 나오죠. 현재 빨강이면 이 빨강이라고 하는 값이 이 블럭 안에 담긴다. 일종의 변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럭을 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겠네요. 만약 내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어떤 사물의 값이 무슨 색이라면 그 감지하고 있는 색을 읽어주면 되겠죠. 엔트리가 직접 나에게 내 귀로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시면 굉장히 코드는 단순하지만 이 컨텐츠가 담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인공지능 어떤 블럭의 사용법이라든지 컬러 센서를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 간단한 조건문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7가지지만 지금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코딩을 해보신 다음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가 빨간색이면 빨간색, 노랑이면 노란색, 지금 주변에 있는 컬러로 세팅을 해놓고 잘 읽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제 코드들이 맞습니다. 반복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그냥 이 값들만 좀 체크하는 식으로 코딩을 하시면 훨씬 빠르게 생산성 있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컬러 텔러라는 어떤 컨텐츠를 이용해서 먼저 그 처음에 시작하실 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되시죠? 네. 별거 없죠? 네. 사실 컨텐츠 만들 때 항상 이제 문제는 그 어떤 난이도와 그 주제에 맞는 뭔가 의미와 이런 걸 담는 게 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워낙 그런 걸 잘하시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할 때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피드백을 잘 주시면 컨텐츠가 발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컬러 텔러에서는 어떤 컬러 값을 간단하게 봤다면 두 번째 할 이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컨텐츠는 이 컬러의 그 값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교국 카드에 카멜레온을 만들 수 있는 저희가 공작 재료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은 굳이 안 만드셔도 되는데 나중에 한번 아이들하고 수업하실 때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카멜레온이 뭐 생물에도 나오고요. 그 어떤 주변의 색깔을 감지해가지고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콘텐츠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컬러 센서와 LED를 같이 연계할 수도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컬러 센서와 USB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공작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컬러 센서로 주변에 있는 어떤 물체를 이렇게 감지하면 현재 감지하고 있는 색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로바로 LED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매뉴얼에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놀이터가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있는 여러 가지의 오브젝트들을 잘 감지하는지를 아이들하고 같이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컨텐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았었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카멜레온처럼 배경에 맞춰. 국내 최초로 이제 카멜레온처럼 배경에 맞춰가지고 색깔을 바꾸는 로봇이 새로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도 보면은 그 등 쪽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빠르게 감지하고 위에 있는 등딱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육으로 피부 맨 위에 있는 색소 결정을 수축하고자 요시와 습을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어떤 뭐 건물의 외벽을 바꿀 수도 있고 옷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보여드려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 정보를 가져왔고요. 카멜레온은 앞에 있는 컬러 텔랑 다르게 360가지의 컬러를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블럭은 이 블럭입니다. 컬러 센스 색상 휴라고 하는 블럭이 있어요. 이 블럭은 이 탭에 보시면 숫자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컬러를 감지하지 않을 때는 0으로 나오는데 컬러를 이렇게 막 감지하면 숫자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어떤 컬러 값이 매칭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빨강부터 보라까지 해서 359, 360은 다시 반복이 되죠. 그래서 0하고 360은 같은 색인 거죠. 300, 이제 빨강이라는 값으로는 같기 때문에 총 360가지의 컬러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걸 숫자로 적으실 때는 60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감지하고 있는 색상을 그대로 LED로 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짜시면 됩니다. LED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모두를 색상 휴값으로 켜는 건데 이게 정해져 있는 휴값으로 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휴값으로 키게끔 이렇게 블럭을 퐁당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감지할 때마다 LED 색깔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뽀롱뽀롱 소리가 게시판 소리일까요? 잠시만요. 채팅창인가? 아니구나. 사실 짧은 시간 내에 컨텐츠를 하다 보면 가장 이제 좀 난감한 게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너무 빠르다거나 너무 느리다거나 이러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안 되면 여기 손이라도 한 번씩 들어주시면 제가 그 보고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잘 되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색을 감지하지 않는다면 LED도 켜지지 않아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켜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촉감 0일 때는 빨간색이니까. 두 번째는 하얀색을 감지하면 하향으로 켜야 되는데 하향으로 켜지지 않아요. 왜? 이 훅값에는 하향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건문을 이용해서 잘 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컨텐츠는 어떤 조건문을 좀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조건문을 이용해서 하얀색이면 하향으로 켜주면 되고 없으면 꺼주면 되고요. 그리고 0일 때는 빨강인데 이게 색상이 없음 값하고 겹치니까 이런 식으로 0이 아닐 때면 아닐 때만 현재 감지하고 있는 컬러로 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건문이 사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또 문제가 한 가지 해결이 안 됐죠. 흰색을 감지하고 있을 때 위에 있는 1번 조건문 때문에 흰색으로 켜겠지만 3번 조건문 때문에 흰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도 켜져요. 흰색 켰다가 다른 색 켰다가 흰색 켰다가 다른 색 켰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켜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문제 없이 어떤 식으로 조건문을 만들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되게 다양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풀었습니다. 조건문을 같은 층위에 같이 실행되는 조건문이 아니라 만일 아니면을 이용해서 중첩된 형태로 그래서 순서를 만들어줬죠. 1번 조건문이 참일 때는 1번만 보고 나머지는 아예 보지도 않는 거죠. 1번 조건문이 참이 아닐 때만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봐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단순하지, 좀 더 간단하지만 문제가 없는 형태의 어떤 조건문을 좀 만드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 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코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멜레온은 저희가 해보니까 이런 간단한 어떤 컬러와 LED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카멜레온이 가지고 있는 사실 특성이 색깔을 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블록 중에 감정을 사람의 얼굴을 읽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블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시킨다면 나의 지금 감정을 카멜레온이 대신 표현해주는 일종의 아바타 같은 형태의 것도 될 수가 있고, 어떤 날씨 블록도 있어요. 엔트리 보면은 현재 내가 있는 지역의 날씨 같은 게 있는데 그 날씨 정보를 받아와서 내가 굳이 어떤 스마트폰이나 뉴스를 보지 않아도 이 카멜레온이 날씨를 알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구현을 했는지 영상에 잠깐 예제로 보여드리면 좀 더 재미있게 수업적인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작을 한 번 하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한번 발전시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은 이렇게 컬러 센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블럭을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를 학습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까요? 제가 좀 빠른가요, 선생님? 어떤가요, 속도는? 아주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 조금 더 좀 스피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뒤에 이제 창규쌤의 또 기가 막힌 강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늦추면 안 돼요. 전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근데 말도 안 돼. 박한규 단장님 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나 지금 창규쌤 듣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 수업은 제가 창규쌤은 한번 같이 했기 때문에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인가요? 네. 창규쌤은 초반 이제 다이아보드 제일 처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연수할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선생님이시고 수업도 1학기 내내 다이아보드를 하셨어요. 네. 저도 연수 들었는데. 그래도 같이 하고 싶어요. 박상규 목사님. 제가 지금 다음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저 한번 봐주세요. 저 선생님들의 이렇게 강의의 질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실습을 열심히 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있습니다, 이사님. 네, 알았어요. 좋네요. 네. 자, 저희 오늘 컨텐츠는 사실 굉장히 많은 교구들이 있지만 굳이 다른 교구를 이용해도 될 것 같은 경우는 일부러 조금 뺐고요. 다이아보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컨텐츠 위주로 조금 구성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할 거는 빛의 삼원색 혼합기라고 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변수 개념을 좀 배울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컨텐츠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다이아보드를 한번 이렇게 보시더니 이런 컨텐츠도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던져주셔가지고 재빨리 코드를 한번 짜본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미술에 그 빛의 삼원색 가상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중에 빨강하고 이제 초록 섞으면 노랑이 되잖아요. 그죠? 노랑에 파랑을 섞으면 하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누를 때는 감자군의 색깔을 더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하면 빼는 거죠. 흰색에서 빨강을 빼니까 청록이 됐어요. 사이안이 됐죠. 이 사이안에서 초록을 빼면 파란색만 남았네요. 자, 파란색에 빨강을 더하면 이렇게 마젠타가 되는구나.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셀로판지에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코드로 만들어가지고 색을 더하고 빼는 것들을 LED로 합쳐지고 빠지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빛의 삼원색이라든지 그런 유튜브의 영상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영상이냐면 이런 식의 영상이에요. 뭐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색깔이 합쳐지는지를 직접 실험하는 그런 컨텐츠인데 이거는 그 빛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것들을 코딩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블럭 중에 LED를 빨강, 녹색, 파랑으로 켜기라고 하는 블럭이 있을 거예요.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블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LED 컬러를 바꿀 수 있고 LED 밝기를 바꿀 수 있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빨강과 녹색과 파랑이라고 하는 색을 저희가 코드를 하기 위해서 코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색깔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이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강을 숫자로 표현을 하면 255, 0, 0이 되겠죠. 이 값의 범위가 0부터 255이기 때문에 255라는 빨강에만 255를 넣어주면 녹색과 파랑이 나오지 않고 빨강만 표현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랑은 빨강하고 녹색만 섞으면 되기 때문에 파랑만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숫자가 됐을 때 어떤 색이 나오는가를 한번 보여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알고리즘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왼쪽 버튼을 누르면 현재 컬러 센서로 감지하고 있는 색상의 값을 255로 바뀌면 되죠. 그리고 그 바뀐 값을 LED로 켜면 돼요. 자, 만약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현재 감지하고 있는 색상의 값을 이번에는 0으로 바뀌면 색이 빠지겠죠. 그리고 그 바뀐 색상 값으로 LED를 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알고리즘으로 한번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색깔 값이 바뀌기 때문에 고정된 값이 아니라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강, 녹색, 파랑이라고 하는 변수를 각각 만들어주고 이 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버튼 누르는 이벤트에 따라서. 그래서 바뀌는 값이 LED로 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빨강, 녹색, 파랑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 기본적으로 그 변화되는 LED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가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현재 눌렀을 때 감지하고 있는 색깔이 빨강이라면 변수 세 가지 중에 빨강이라고 하는 변수만 255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왼쪽 버튼 조건문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만약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 감지하고 있는 색깔이 빨강이야. 그럼 빨강이라는 변수를 바뀌고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 감지하고 있는 색깔이 녹색이야. 그럼 녹색만 바뀌어야 되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그때 감지하고 있는 색깔이 빨강이야. 그러면은 빨강 값만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저희가 봤던 이 컨텐츠를 한번 완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요 조건문이 들어가서 요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코드를 짜주시면 되죠. 네. 만약 왼쪽 버튼을 눌렀는데 현재 감지하고 있는 색깔이 빨강이라면 빨강 변수를 255로 바꾸면 되겠죠. 만약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을 눌렀는데 현재 감지하고 있는 색깔이 초록이라면 녹색이라면 녹색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자, 지금 56분이니까 2시까지만 4분 동안만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코딩을 잘 하시고 어떤 변수라든지 조건문을 잘 쓰시겠지만 다이아보드라고 하는 피지컬을 오늘 처음 만져보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됐을 때 굉장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사실 도구가 이제 바뀌면 익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라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를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채팅에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녹화하고 계실까요?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여기 녹화본으로 복습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아, 이거 그 전에 쓰신 거구나. 자, 뭐 대략 뭐 요런 식으로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다르게 하셔도 되죠. 음, 음. 왼쪽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빨강인지 녹색인지 파랑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돼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코딩을 짰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짜실 수도 있죠. 뭐 신호 보내기 같은 거를 쓰실 수도 있고, 뭐 그리고라든지 뭐 이런 걸 쓰셔도 되죠. 저는 이제 변수에도 바꾸기가 아니라 정하기. 왜냐면 영어 아니면 255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정하기로 그냥 했어요. 네. 컨텐츠가 어떻게 이제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블럭을 쓰시면 됩니다. 네. 저는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만약 그때 빨강이면 빨강 값을 250으로 바꿨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이제 녹색이라면 0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 두 가지를 같이 실행을 해주시면 내가 지금 왼쪽을 눌렀는지 오른쪽을 눌렀는지 감정 색깔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색깔이 더해지고 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LED 컬러가 빨강에서 노랑이 되고 노랑에서 다시 하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빛의 가산 혼합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완성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막 코딩을 덜 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쯤에 다운로드하는 링크 안에 보면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 그 교육자료 페이지에 가시면요.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 대부분들이 그 스크래치와 엔트리 그 영상과 같이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도 있고 다운로드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PPT를 나중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바로 이제 고쳐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중에 한번 복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 그 인공지능 어떤 블럭들, 이 스토모기 다음에는 이제 약간의 인공지능 기능들 블럭 위주로 한번 저희가 컨텐츠를 풀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리스트 개념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인피니티 스톤 모으기라고 하는 컨텐츠예요. 영화 어벤져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개의 스톤을 모으면 우주의 절반을 날려버리는 그런 타노스라는 그 캐릭터가 나오죠. 거기서 좀 착안을 했고요. 저희도 그 LED를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LED가 6가지를 모을 수가 있겠죠. 6가지의 보석을 모을 수가 있고 컬러 센서로 이제 색깔을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6가지의 색깔의 이제 보석들을 하나씩 모으는 그런 컨텐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면 자, 컬러 센서와 LED를 이용하는 컨텐츠인데 보석이 있어요. 네. 컬러 센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색깔을 감지하면 이렇게 보석 하나하나를 LED 하나씩 모을 수가 있죠. 빨간 보석을 모으면 1번 LED로, 뭐 파란 보석을 모으면 4번 LED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보석 같은 거, 보물 같은 거를 이제 모을 수도 있고, 누가 빨리 모으는지 그런 게임 같은 걸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수업적인 아이디어로 이게 발전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이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매뉴얼에도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속도에 맞게끔 이걸 보시면서 코딩을 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6가지의 색깔을 각각 1번부터 6번 LED를 모아줘야 돼요. 그래서 빨강 스톤을 감지를 하면 그걸 쏙 1번 LED에다가 이게 마치 들어간 것처럼 빨간색으로 켜주면 되죠. 만약에 노란 스톤을 감지를 했어요. 그럼 2번 LED에 노란색으로 켜주면 마치 이 나야보드가 그 스톤을 모을 수 있는 저장 장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이용해서 만약 현재 감지하고 있는 스톤의 색깔이 빨강이라면 LED 1번 LED를 빨강으로 켜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지만 이 색깔, 여기서 색깔을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이렇게 누르시고
색상에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60단위로 된다 그랬죠? 60을 딱 주시면 딱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20 하면 녹색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로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 드래그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스톤을 다 이제 모으셨다면 이제부터 진짜 보석을 모아야 돼요. 앞에까지는 그냥 빨간 스톤을 감지했을 때 얘를 그냥 켜줬지, 엔트리가 실제로 1번 LED에 빨간 스톤을 모았는지 저장을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엔트리가 내가 1번, 그러니까 보석 6개 중에 어떤 보석을 저장했는지를 진짜 알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리스트를 이제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리스트를 만들 때 스톤 목록이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어떤 몰입하게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타노스가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장갑이잖아요. 이게 스톤을 모을 수 있는 장갑이기 때문에 이 스톤 목록보다는 어떤 뭐 타노스 장갑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보석이 없는 상태라서 빈 공간 6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0이라고 하는 숫자를 6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장갑인데 비어있는 6개의 공간이 있는 특수한 장갑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건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1번 LED에 빨강 스톤을 모았는데 실제로 이 장갑에 내가 보석을 쏙 집어 넣어줘야 돼요. 스톤을. 자, 그러면 이 스톤 목록이라고 하는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을 숫자 원래 0이었지만 1로 바꾸면 저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숫자 1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옆에 보시면 리얼리티 스톤, 뭐 마인드 스톤 이런 것처럼 실제 이름을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뭐 리얼리티 스톤을 모았어, 나는 소울 스톤을 모았어,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리스트를 사용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이 장갑을 빈 공간이 생기게끔 초기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조건문에 1번 LED라면 리스트에도 1번 항목에 숫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글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자, 2번 보석을 모았다면 리스트에도 2번 항목에 숫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작업을 조금 지난할 수 있지만 숫자들을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셔야지 결과물이 오류가 없이 잘 실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저희가 복사했을 때 안에 있는 항목은 바꾸지 않고 넣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6개의 보석, 보라 보석까지 6번 LED에 그리고 리스트에도 6번까지 저장을 해줬다면, 자, 영화상의 타노스가 보석을 왜 모으죠? 우주의 절반을 날리기 위해서 모으는 것처럼 저희도 스톤 6개를 다 모으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건문이 더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리스트, 그러니까 보석을, 스톤을 다 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해주니까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보석이 없을 때는 이 리스트의 항목이 0이 있었잖아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는데 이제 스톤을 다 모으면 이 숫자가 0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죠. 숫자 1로 바뀌든 또 한글로 바꾸든지 간에 어쨌든 0이 하나도 없으면 이 장갑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톤 목록 리스트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라는 형태로 조건문을 만들어주면 좀 더 단순하게 리스트에 다 저장이 됐다라고 하는 조건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이제 에너지 모으고 어떤 LED 효과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제 켰지만 되게 자유롭게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 엔트리 무대창에서 진짜 우주의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한 어떤 재미있는 효과 같은 것들을 마음껏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같은 주제 내에서도 자기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아이들이 재밌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벤트가 다 발생했으면 재활용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가득 찼던 것들을 보석을 다 이제 스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빈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스톤들을 전부 다 삭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빈 공간을 다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1번째 항목을 스톱 목록에 삭제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엔트리의 리스트에 아마 요거보다 좀 더 단순하게 그냥 모든 리스트 삭제하는 블럭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썼는데, 굳이 반복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한 방에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블럭이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있나? 리스트에 한번 목록 만들어 보면 여기 블록에 가시면 이 추가하기 한 번째 항목 숨기기 포함이 되어 있는가 바꾸기 없네요. 이게 이제 스크래치는 있어요. 스크래치는 모든 항목 삭제하기 이런 이제 게 있는데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블럭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그 같은 컨텐츠라도 스크래치로 하든지 엔트리를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코드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 요 코드는 저희 이제 스톱목의 코드는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뒤에 이어질 인공지능이 방금 했던 스톱목의 코드를 리메이크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딩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까 다운받으셨던 코드를 임포트 하시 불러오게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켜놓고 계시면. 코드를 테스트 하실 때는 저희 2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보석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직접 대가지고 스톤을 모을 수 있는 잘 모아지는지 그리고 다 모았을 때 이벤트가 잘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톤 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 센서와 이제 LED를 동시에 사용하면서도 리스트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코드 개념을 개념을 조금이나마 좀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한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피지컬에서는 좀 하기가 힘든 컨텐츠죠.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코드를 완성을 해 보셔도 좋고요. 완성되어 있는 코드를 블로그 하셔가지고 코드를 한번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드 자체가 막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그냥 조건문이 7개가 있는 것 뿐이죠. 조건문 7개, 그 다음에 6개의 조건문은 사실 똑같은 거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엔트리나 어떤 스크래치의 블록 코딩에서 리스트 개념을 만들 때 생각보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많아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이 도대체 어떻게 써야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동작할까를 조금 해봐야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텍스트 코딩이나 파이썬 같은 것들에 익숙하신 선생님이라면 오히려 블록 코딩에서 특히나 리스트를 학습하실 때는 어느 정도 학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채팅창에 어떤 분이 링크를 다시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링크만 다시 올렸습니다. 네. 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속도가 좀 빠르신 분들은 너무 좀 막 의기소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보셔도 되니까요. 그냥 후딱후딱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이라 이렇게 막 빡세게 저희가 스터디 하려고 한 모인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 이제 다이아보드를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컨텐츠 어떤 식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가볍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블럭을 한번 연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지능 블럭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기능 엔트리에서. 그 중에 저희 스토목이랑 연계할 수 있는 재밌는 게 뭘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물인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카메라를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켜놓으신 거를 아마 이
비디오 중지를 하시고 진행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동시에 엔트리랑 줌하고 카메라를 같이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쯤에는 이 컬러 센서를 이용해서 스톤을 모았다면 이번에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사물을 수집할 거예요. 그리고 6가지의 사물을 이 다이아보드 안에 스톤처럼 하나씩 저장을 하고 그 사물 6가지를 다 모으면 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스톤목이랑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컬러 센서 대신에 카메라를 이용한다.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트리에서 이 비디오 감지 블럭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블럭에 인공지능 블럭 불러오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 중에 비디오 감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비디오 감지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비디오 감지할 수 있는 블럭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죠. 자, 이 중에 사람, 그리고 감정, 그리고 사물 이 3가지를 인식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자, 요 형태는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박강훈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짜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박강훈 교수님이 코드를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서 짜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를 사용자한테 조금 조건문으로 알려주면 좋은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카메라가 연결되었으면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지만 만약에 사용자 깜빡이 잊고 카메라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를 연결해 주세요라고 한번 말을 해주는 거죠. 좀 더 친절한 방식이죠. 그래서 만일 비디오가 연결되었는가, 카메라가 연결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대창에 지금 비디오 화면이 보이고 비디오 투명도 효과를 0으로 정하지 않으면 약간 반투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무대에 있는 스프라이트들과 오브젝트들과 카메라에 비추고 있는 어떤 그 실사 사이즈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증강현실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투명 효과를 0으로 정하시면 온전히 카메라로 비춰있는 그 현실 세계의 모습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물인식 시작하기 블럭을 하시면 이제 카메라로 사물인식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물이 굉장히 많죠. 자, 인식된 사물 보이기 요 블럭을 밑에다 누르시면 엔트리에서 지금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물이 무엇인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온라인 작품으로 저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불러오고 처음 불러오실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얘가 이제 임포트를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블럭 사용하실 때는 엔트리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버전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처음에 이렇게 블럭을 짜셨죠. 이렇게 블럭을 짜신 다음에 저도 일단 카메라에 비디오를 중지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이렇게 하면 로딩 중이네요. 사실 감정을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이 엔트리가 내장된 그 감정의 종류라든지 사물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다 가지고 와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량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 이제 얼굴이 이제 표현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되면 지금 사물이 보이고 있지 않네요. 제대로 지금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동작이 되죠.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이제 보이시죠? 이게 지금 어떤 사물인지를 얘가 체크를 하고 있죠. 사람인지 컵인지 마우스인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지 저희가 카메라를 이용한 어떤 감정이든 사람이든 사물이든지 인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요거를 기본으로 하되 아까쯤에 만들었던 스토목이 코드를 조금만 고쳐서 리메이크 해가지고 저희가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어떤 저희가 그 스톤 목록이었다면 이번에는 스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물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리스트의 이름을 사물 목록이라고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톤 목록 대신 사물 목록 리스트를 이번에도 역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6개의 빈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맨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붙이시고, 자, 아까쯤에는 만약 현재 감지하고 있는 컬러가 빨강이라면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컬러 센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이용한 감지하고 있는 사물을 수집을 하기 때문에 사물 중에 어떤 사물이 인식되었는가라고 하는 블록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물의 종류는 현재 선생님들이 계시는 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사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컵이 있다면 컵, 옆에 마우스가 있다면 마우스, 책, 뭐 키보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눌러보시면 엔트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사물의 목록들이 쭉 뜨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 6가지를 골라가지고 1번부터 LED 1번부터 6번까지로 수집할 수 있게끔 바꿔주시면 되죠. 대신에 좀 더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이 사물 목록 리스트에 뭐 예를 들어서 1번에 저는 이 컵을 인식되었는가라고 바꿨다면 첫 번째 항목을 숫자 1이 아니라 컵이라고 바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현재 내가 어떤 사물들을 다이아보드에 모았는지가 직관적으로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대신에 한글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스토목이랑 코드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 앞단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물을 인식하기 위한 기초적인 세팅을 해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컬러 센서로 색깔을 감지하는 것 대신에 엔트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물의 목록 중에 6가지의 사물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조건문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리스트 이름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물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줬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사물을 그냥 엔트리 안에서만 모으는 게 아니라 피지컬을 사용하는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좀 더 재미있는 어떤 그 수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몸이 같이 있는 이 현실 공간 안에서 그것과 연결된 어떤 형태로 좀 더 재미있는 어떤 게임의 요소를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컨텐츠로 조금 변형을 시키시면 재미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코드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22분 1분 뒤에 이제 그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오늘 수업이 제가 알기로 40분까지라서 시간이 많이 없네요. 저는 이제 비대면 교육을 하면 선생님들 코딩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막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식인데 지금 대면 교육에 같이 이제 하다 보면 선생님들만의 속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볼 수가 없어서 뭐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느리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본이나 교육자료 PPT를 보시고 한 번쯤 자기가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을 못했던 것들 아니면 속도가 느려가지고 못했던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모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교육을 할 건데 그 전에 서버 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컨텐츠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그 모터가 하나 있었죠? 요 모터가 이제 하나 있어요. 파란색 모터인데 이거 저희 서버 모터라고 부르고요. 0도부터 180도까지 동작시킬 수 있는 모터입니다. 이 모터는 저희 다이아보드의 왼쪽 버튼 옆에 보면 핀이 3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데 꽂으실 때 중요한 게 이 모터의 그 끝부분을 보면 한쪽 면은 이렇게 금색으로 3줄 핀이 보이고 반대쪽으로는 검정색으로 있는 평평할 거예요. 네, 이렇게 3줄 핀이 보이도록 꽂아 주셔야지 동작을 합니다. 항상 이제 모터가 동작하지 않으면 요거를 반대로 꽂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 부분만 잘 주지시켜 주시면 문제없이 동작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꽂아 주시고 저희가 이제 버튼 누르는 거에 따라서 모터의 각도가 바뀌는 기초적인 컨텐츠예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0도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180도로 동시에 누르면 천천히 0도부터 180도까지 동작하는 약간 그런 컨텐츠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센서도 같이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모터의 각도를 바꿔볼 수도 있죠. 거리가 짧아질수록 모터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멀어질수록 모터의 각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컨텐츠 같은 것도 재미있는 방식을 만들 수도 있죠. 실제 여러분이 뭐 햄스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 때 손을 갖다 대면 얘가 따라온다든지 멀어진다든지 약간 이런 것과 비슷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 서버 모터라고 되어 있는 블럭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브 모터 각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서브 모터 각도 0부터 180까지의 범위를 몇 초 동안 동작하라라고 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피지컬에서는 요 밑에 있는 서브 모터 각도 블럭만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수업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이 모터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어떤 블럭이 있으면 어떤 메이킹 교육을 할 때나 뭔가를 만들 때 훨씬 재미있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도입을 한번 해본 그런 블럭입니다. 자,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짜보실 수가 있는데, 자, 왼쪽 버튼을 누르면 각도 0으로 바뀌면 되죠.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180도로 바뀌면 되고, 2개 다 눌렀을 때 0도부터 180도까지 천천히 바뀌고 다시 0도까지 천천히 바뀌는 그런 블럭이에요. 네, 이 조건문을 왜 이렇게 만일 아니면 안에 만일 아니면을 넣는지는 뭐 아실 것 같아요. 이 모든 버튼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같이 눌러야 되는데, 이 조건문이 모든 버튼을 누름이 뭐 밑에 있다거나 요 이제 2번째, 3번째 조건문하고 같은 층위로 조건문이 있으면 사실 내가 같이 눌렀다고 쳐도 왼쪽을 미묘하게 먼저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문의 순서를 이렇게 적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조건문을 참일 경우에는 밑에 있는 건 아예 보지도 못하게 이 순서를 딱 정해준 것처럼 얘도 모든 버튼을 먼저 눌렀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이게 아니면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순차적으로 체크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모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터 블럭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그냥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영상에서 봤던 자, 요 블럭 같은 경우에 사실 0도부터 180도까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요 블럭이 없다면 오른쪽 블럭처럼 변수라든지 반복하기를 써서 만들어줘야 되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요 블럭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거리 값에 따라서 모터 각도가 변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블럭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제처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거리 값에 따라서 모터의 각도를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환이라고 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네, 변환이라는 블럭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변환이라고 하는 블럭이 있고, 여기에 지금 밝기랑 거리 2가지를 세팅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센서의 값이 저는 0부터 1023까지 쓰고 있어요. 거리가 짧을수록 0에 가깝고 거리가 벌수록 이제 1023에 가까운데, 이 값의 범위를 서브 모터의 각도 범위로 변환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서브 모터는 0부터 180도니까. 자, 이거를 서브 모터 각도에다가 대신 쏙 집어 넣어주면 내가 지금
거리값에 따라서 DC 모터네요. 네. 서브 모터가 여기 위에 있네요. 여기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거리값이 가까울수록 모터의 각도도 작아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모터를 움직이는 방식을 방금 이렇게 가볍게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음성인식을 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음성인식 인공지능 자비스는 지금 할 건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가 원래 그 아크원자로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음성인식 컨텐츠를 만들어 본 겁니다. 아이언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서브모터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죠. 제가 자비스라고 얘기를 하면 엔트리가 그걸 알아듣고 헬로 토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다시 스타트 컴뱃 모드 전투 모드로 바꿔줘라고 하니까 전투 모드로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적이 와서 어택이라고 공격 명령을 내리니까 아이언맨이 자비스가 빔을 쏘는 그런 컨텐츠로 이제 만들어 본 거고, 요거는 저희 이제 교육자료 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할 거는 간단하게 음성으로 서브 모터의 각도를 바꿔보는 그런 컨텐츠를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블럭에서 오디오 감지를 한번 갖고 와 보실게요. 그 앞에 김행 선생님이 이미 한번 오디오 감지 쪽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디오 감지를 가지고 오시면 현재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된 내가 어떤 단어를 말했는지에 대한 그 리소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엔트리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앞에 그 카메라를 이용했을 때도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를 체크했던 것처럼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조건문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지금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면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코드를 실행을 하면 되고,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크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음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엔트리가 하고 있고 내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해. 예를 들어서 서브 모터를 왼쪽으로 움직여줘 라고 말을 하면 그게 내가 지금 말한 그 문장이 엔트리봇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말을 해주겠죠. 자, 저희의 목표는 서버 모터의 각도가 원래는 90도에 있던 것들을 왼쪽으로라고 음성 명령을 내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코드를 시작했을 때 모터의 각도를 90도로 초기화를 시켜주시고요. 여기에 음성 인식을 지금은 이거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제가 말로 왼쪽으로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왼쪽이라는 말을 알아듣고 그게 만약 왼쪽이라고 말을 했다면 모터의 각도를 0도로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1초 뒤에 다시 90도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즉 코드 자체는 어렵지 않고 이게 음성이라고 이제 음성 인식을 하는 어떤 알고리즘의 형태를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게 저희는 지금 모터를 움직였지만 DC 모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실습하기보다는 빠르게 설명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앞에 이제 행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이랬을 때 한 가지 문제는 정확하게 내가 왼쪽으로라고 하는 단어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발음이 뭉개질 수도 있고 내가 왼쪽이 아니라 뭐 왼쪽으로 가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왼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레프트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장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인공지능스럽게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왼쪽으로라고 하는 단어만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왼쪽으로 가라는 의미구나라고 인지를 해서 동작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앞 시간에 이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가 아니라 뭐 왼쪽으로 가주세요. 왼쪽으로 가볼까?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그 문장에 왼쪽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일 때는 0도로, 오른쪽일 때는 180도로 바꿔주시면은 이 코드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은 이제 여기부터는 그 인공지능 그 햄스터 가지고 강연하셨던 박강희 교수님이 이제 했던 수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자, 이걸로 괜찮은 걸까, 과연? 자, 어떤 사람은 사투리를 쓸 수도 있어요. 좌로라고 할 수도 있죠. 레프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이짝으로 할 수도 있죠. 옛날에 LG 에어컨 만들 때 본부장이 와가지고 사투리로 말했는데 얘가 동작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투리 버전까지 다 집어넣었다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마다 그 같은 어떤 의미를 하고 싶지만 쓰는 말투나 어떤 단어에 따라서 얘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인공지능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예전에는 어떤 규칙, 그러니까 여기서도 규칙이죠. 이래서 예전 방식이라면 좌로라고 하는 명령어도 알아듣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조건문을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만일 음성으로 문자를 바꾼 값에 좌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다 넣어줘야 됐죠. 네,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을 쭉 넣어주면 그게 기계가 수락수락을 해가지고 규칙을 만드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 분류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 분류하는 텍스트 블럭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이 코드 그대로 채창을 하지 마시고 이 코드 그대로 해서 텍스트 분류를 갖고 오시면 되고, 텍스트 분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텍스트들을 데이터로 집어넣어 놓고 이 모델로 어느 쪽 모델, 내가 이제 적은 텍스트가 어느 쪽 모델에 유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류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 왼쪽으로, 좌로, 좌측으로, 레프트, 영어로 할 수도 있으니까 영어로 레프트, 뭐 왼편으로, 뭐 이짝으로, 저짝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데이터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미지든지 텍스트든지 음성이든지 엔트리에서는 데이터를 5개 이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모델을 학습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실제로 어떤 모델로 분류가 되는지를 미리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모델을 할 수 있는 블럭들이 몇 가지 생길 거예요. 요걸 가지고 아까 치면은 음성으로 내가 왼쪽으로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그 같이 음성으로 왼쪽으로 하지만 요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에 비추어 현재 사용자가 말한 음성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왼쪽이라고 하는 모델에 가까운지 오른쪽이라고 하는 모델에 가까운지를 엔트리가 판단을 해서 그 판단값을 기준으로 다시 실행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뀐 점이 보면 여기가 바뀌었죠.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마이크에 대고 말한 음성 데이터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left라고 했어요. 그 left라고 하는 값인 거죠. 이 left라고 하는 값을 앞에서 여기서 모델로 분류했던 2가지 모델 중에 어떤 거에 가까운지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럼 뭔가 결과값이 나오겠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러면 그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나한테 알려주는 코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실제로 요 밑에 있는 걸 바꾸셔야 되죠. 여기는 내가 이제 분류 결과가 왼쪽으로인가는 내가 지금 말한 음성 데이터가 방금 학습한 모델에 비교해서 왼쪽이라면 왼쪽이니까 0도로 가는 거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이제 각도를 180도로 틀어주는 그런 코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아마 대부분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어떤 전혀 생뚱맞은 음성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아무 방향이나. 근데 이런 좀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엔트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래서 무조건 둘 중 하나에 대한 결과값을 얘가 산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라고 얘기를 해도 얘는 어쨌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신뢰도라는 거를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 신뢰도는 방금 들어온 데이터를 모델과 비교를 하지만 어떤 그 결과값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지만 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5는 50% 이상 정확해야지 왼쪽으로 하는 이 밑에 있는 코드를 내 실행하겠다, 약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신뢰도가 없으면은 앞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 신뢰도까지 같이 들어가면 앞으로 했을 때 뭔가 값이 나오겠지만 그게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는 약간 좀 그런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38분이라서 다 끝났네요. 저희 40분에 끝나는 거 맞나요, 선생님? 네, 맞죠? 네. 더 하셔도 돼요. 더 하셔도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박창규 단장님 기다리고 있어서. 시간을 좀 빼가지고 쓰겠습니다. 내 걸 뺏는다고? 너무한데? 아유, 김주현 이사님 제가 이제 45분 그만둬. 정도에 45분에 끝낼게요. 네. 그만둬. 쉬자 자, 이제 좀. 마지막은 아니고 두 번째인데 이제 스마트 비디오 도어락은 그냥 영상만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이미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IoT 이제 스마트 IoT 인터넷 오브 띵스 개념으로 제가 만든 건데 나나 우리 가족일 때만 얘가 인식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미 얼굴 데이터가 이미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안전하게 출입문 할 수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출입을 하려고 하면 걔는 그 데이터에 없기 때문에 삐빅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스마트 비디오 도어락이라고 하는 컨텐츠입니다. 네. 보안 분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사물 인터넷 기술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분류를 이용해서 나나 내 가족의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쭉 입력을 시키고 아무도 없을 때나 어쨌든 간에 내 가족이 아닐 때 어떤 모델을 하나 더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랑 비슷하죠. 텍스트는 텍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였다면 이번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시고 실제로 다 종작되는지 미리 보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코드를 보시면 사실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학습된 모델로 분류를 하는데 현재 비추고 있는 이미지가 내 얼굴이라면 문을 열어주면 돼. 만약에 내 얼굴이 아니라면 그냥 문을 안 열어주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어떤 조건문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좀 다르게 산출하는 것 뿐이지 그 앞에 있단에는 거의 비슷한 형태의 알고리즘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게 텍스트든 음성이든 이미지든 사용하는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만 블럭의 형태가 조금 달라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오시면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정도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창구쌤이 저한테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봐라라고 조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겸사겸사 한번 데이터 가지고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엔트리의 블로그에 보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걸 약간 저희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 중에 하나 월별 강수량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한번 이 채팅창에다가 한번 드릴 테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겁니다. 커다란 댐이 있고 영상을 한번 보면 가운데 댐이 많죠? 근데 도대체 언제 개방하는 걸까? 강수량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강수량을 이걸 딱 누르면 이 그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시각화 시켜줬죠. 7월 달에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7월 달에 차트창을 보고 강수량이 되게 많구나. 그러면은 7월에는 물을 닫아야 될까 열어야 될까 이걸 물어보죠. 퀴즈처럼.
7월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열어줘야지만 댐에서 물이 넘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먼저 문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넘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이용한 컨텐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강수량을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를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다이아보드랑 연결을 시켜볼 건데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 퀴즈까지 나옵니다. 자, 실제로 연다를 누르면 서버 모터로 댐을 여는 거죠. 이거 사실 창규쌤이 다 떠먹여 주신 거예요. 저는 그대로 이제 코드만 조금 바꿨습니다. 연다를 누르면 서버 모터가 0도, 180도에서 0도로 바뀌고, 닫는다를 누르면 180도에서 0도로 닫히면 돼요. 그 정답일 때는 LED를 무지갯빛으로 반짝반짝하게 했고, 만약에 닫는다를 눌러서 오답을 하게 되면 빨간색 불꽃 효과로 번쩍번쩍하게끔 오답인 것처럼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터라든지 어떤 LED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흥미롭게 메이킹 교육까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들어가시면 여기를 누르시면 코드가 나오거든요. 이 코드가 나오는데 그 코드를 여셔가지고 어떤 부분에 서브 모터를 움직일지 또 어떤 어떤 코드에서 LED를 켤지를 한번 코드를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민해봤는데 장면이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장면 상법 중에 이 정답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이 정답이 그거죠. 여기 보시면은 정답일 때, 오답일 때인데 정답일 때는 저는 LED 무지개 효과를 이렇게 키는 걸 넣어줬고 오답일 때는 불꽃 효과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댐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댐이 아니죠. 정답이라고 하는 어느 쪽에 있지? 여기 있네. 새 오브젝트에 있나? 여기 있다. 새 오브젝트 안에 보시면 여기 닫는다, 연다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죠. 거기를 눌렀을 때 서브 모터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코드 안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마지막에 서브 모터 블럭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내가 연다를 이제 클릭하면 모터의 각도가 이렇게 바뀌고 닫는다를 했을 때도 모터가 그때 반대로 바뀌게끔만 되게 간단하지만 이미 있는 것들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실제로 동작하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리는 측면에서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어떤 인공지능 그리고 거기에 피지컬까지 연계하는 게 그렇게 이제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드가 어렵다기보다는 각각의 피지컬에 맞는 컨텐츠를 좀 고민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만 바꿔가지고 해도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 플러스 안 한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 자료는 저희 비트브릭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안에 저희 비트브릭 스쿨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이용해서 내가 인사했을 때 따라서 인사하는 뭐 로봇 같은 컨텐츠도 있고 이미지도 비디오로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업로드된 이미지를 이용한 컨텐츠 뭐 새와 꽃의 이미지를 얘가 인식해가지고 나비가 꽂힐 때 그리고 새일 때 이렇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행동에 대한 것들을 좀 뭐 할 수도 있고요. 음성 분류를 이용해서 어떤 고양이를 만든 다음에 고양이의 꼬리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흔든다든지 코드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 다이아보드의 컬러 센서를 이용해서 보안 장치를 풀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컬러로 된 3가지 컬러로 된 암호가 매번 바뀌는 거죠. 어떤 때는 빨강, 노랑, 파랑, 어떤 때는 노랑, 초록, 보라 이런 식으로 이것들은 나만 알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들 열기 위해서 정확하게 순서대로 이 코드를 입력을 하면 이 모터가 열려가지고 이 금고를 열 수 있는 어떤 마법의 열쇠를 열 수 있는 어떤 스마트 금고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엔트리에 있는 날씨 블럭을 이용해가지고 그 LED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따라서 이렇게 번개가 칠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죠. 맑을 때는 뭐 무지개 효과를 이용할 수도 있고 번개가 칠 때는 이렇게 꽉꽉꽉 하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좀 재미있는 어떤 사물 인터넷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창구쌤 같은 경우에는 솜 뭉치기가 어렵다고 직접 3D로 모델링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메이킹 교육하고 바로 이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교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있고요. 신호등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전교육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뭐 랜덤 같은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주사위 같은 것도 이제 게임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저희가 6개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누를 때마다 켜지는 게 달라지면은 무작위라고 하는 개념을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 재밌게 게임처럼 즐길 수도 있고요. 얘도 일종의 게임입니다. 누를 때마다 LED가 하나씩 꺼지는데 이게 매번 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를 끄는 친구가 순례가 잡히는 거죠. 범인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게임적인 형태의 컨텐츠가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다이아보드는 스크래치랑 엔트리랑 두 가지 연결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크롬북을 쓰신다면 스크래치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이 스크래치 3를 인터넷과 연결해서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신다면 저희 이제 그 앱스토어에서 스크래치 3, 비트브리 스크래치 3를 설치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바로 교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한 데다가 조금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들어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오늘 수업이 계속 있으실 것 같은데 계속 고생을 해주십시오. 인사하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창구쌤 다음 시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언제 내 댐 아니 저거까지 구름까지 어떻게 이렇게 또 땄어? 저 열심히 땁니다. 창구쌤 수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자랑해야죠. 네. 네, 그럼 잠시 쉬시고요. 네, 저는 회의가 있어서 원래 창구쌤 수업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을 것 같아요. 어우 잘 됐다. 아우, 진짜 들어야 되는데. 녹화본 저는 보겠습니다. 네. 뭐야 녹화본 제공 안 함. 김섭쌤한테 내가 조를 거예요. 네. 저는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행사나 주지 마. 고생했어요. 네. 아마 감사합니다. 서부에서 연락 올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할게요. 아마 저거 강의를 해달라고. 내가 아, 지금 그래요? 딴 거 하다가 네.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진짜요? 연결이 또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